며칠 비가 그친 틈을 타 가을 거지가 시작됐다. 콤바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벼가 가지런히 잘려나간다. 누렇게 익은 벼에서 잘 익은 벼알이 탈곡되고 볏짚은 다시 논에 뿌려진다. 수확된 벼는 차곡차곡 벼포대에 담겨진다. 지금 한참 벼가 여무는데 날이 안 좋아서 많이 덜 여물었어요. 덜 여물어가지고 계속 안죽 바라고 있는데 이제는 뭐 빌 때도 됐는데 이거 뭐 주사할 때는 또 기분이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비고 있습니다. 우수가 지나면서 개울에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들판 여기저기가 조금씩 푸른 빛으로 물들고 있다. 마을 앞길에는 매화꽃이 수줍게 피었다. 한 해 친환경 벼농사는 유기농 비료 뿌리기로 시작한다. 화학 비료와는 달리 유기농 비료는 쌀겨와 콩, 깻목 등으로 만들어져 분해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찌감치 뿌려줘야 한다. 따스한 봄 햇살에 마을 앞 하천둑의 푸른 빛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다.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청명, 한식을 앞두고 얼었던 땅이 거의 다 녹으면서 논둑 정비 작업이 시작됐다. 모심기 후 논에 물을 채웠을 때 물이 새거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논둑을 다지는 일이다. 조그만 골짜기 논은 삽으로 논둑을 다지기도 한다. 춘곤증에 힘든 삼일까지 나이든 농부는 금방 지친다. 쟁기의 날카로운 칼날이 논바닥을 깊숙이 파헤친다. 논의 흙을 뒤집어 땅속에 묻혀있던 유기물들이 잘 분해되도록 돕고 땅속에 충분한 공기를 불어넣어 땅심을 높이기 위한 논갈기 작업이다. 흙 속에 숨어있던 이삭들이 드러나면서 겨우내 줄인 까치가 먹이 찾기에 나섰다. 모판을 만들기 전 먼저 종자용 벽시에 붙은 가락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가락 제거기로 가락을 잘라내고 펜으로 쭉정이와 함께 날려보낸다. 가락을 없애야 벽시 싹이 같은 크기로 고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락을 제거한 종자용 벽시가 면도를 한 듯 깔끔하다. 자주 내린 봄비 덕분에 마을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넘친다. 잔뜩 살이 오른 잉어는 넘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해 물 위로 솟구쳐 오른다.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흩날리고 계곡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 한 쌍이 따스한 봄 햇살을 쬐며 봄나들이에 나섰다. Oh, yeah, yeah.
종자용 벽실을 쏟아 담고 물을 붓는다. 친환경 벽실은 화학약품이 아닌 동해 맑은 바닷물로 소독한다. 물 위에 뜨는 쭉정이는 버리고 가라앉은 충실한 벽시만 해수에 24시간 정도 담가 벽시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각종 균과 해충을 살균한다. 소독을 마친 벽시는 31리터의 따뜻한 물에 48시간을 담가 눈을 틔운다. 농가에서는 소독이 끝난 벽실을 아랫목에 이틀 정도 묻어 눈을 틔우기도 한다. 안 들어간다. 여기저기 한 마리가 생겼더라. 야, 혼자 놓고 뭐야. 마을 이장댁이 아침부터 떠들썩하다. 잘냈다. 물안 갔으니까 물 짜가지고 그러자. 소독과 눈 틔우기 과정을 거친 종자용 벽시로 모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많이 나온다. 모판 만들기에는 67명이 매달려야 한다. 이 가는 저 발동기는 아무리 싫어도 간다. 잘한다. 위에는 철도, 위에는 철석, 양옆에 물결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종자용 벽실을 모판에 뿌리고 상토를 덮은 뒤 보온용 비닐과 부직포를 씌워 2, 3일 싹을 더 키운다. 일꾼들을 위한 맛있는 참도 마련된다. 아이고, 맛있다. 흰 쌀밥과 장작불로 끓인 고깃국이면 더 이상의 진수성찬이 없다. 건강을 위해서 국민 대표가 해주시오. 대통령님만 되면 되니까, 그래. 저 손님들 들어가라. 우리 밥좀 다 그래. 이제 손님들 오지. 모판 작업이 끝난 사흘 후 모판 옮기기에 앞서 모가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먼저 논바닥을 고른다.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벼의 하얀 싹이 튼실하다. 이 보온 모판을 앞으로 모가 뿌리 내리고 살 본답으로 옮겨 환경에 적응시켜야 한다. 농민 10여 명이 한 줄로 늘어서 모판을 하나하나 논으로 이어 나르고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설치한다. 모판 설치가 끝나면 보온을 위해 철근을 꽂고 비닐을 씌워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준다. 비닐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 엉킨다. 맞아, 이래 해야 돼. 죽을 때서 왜 죽을지 모르지만은 꼰대기 될 때까지 산다 안에는 자꾸 쪄야지. 자꾸 쪄야지. 아들네 쌀 떼주고 딸내는 쌀 떼주고 하자면 자꾸 쪄야 동생, 시동생까지 자꾸 떼주다 보면. 논 모짜리를 만들기 어려운 농가는 육묘 공장에 모판을 의뢰하기도 한다. 육묘 공장에서는 2, 3일 정도 암실에서 벼싹을 틔운 뒤 녹화장으로 옮긴다. 녹화장에서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수시로 물을 뿌려 모내기에 적당한 크기인 볏잎 3개에 3여 끼까지 키운다. 발아에서부터 모가 3여 끼까지 자라는 12일간을 특수 촬영으로 기록했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매트 형성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이거는. 파종한 지 오늘 넣어서 12일째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엽기, 이제 3엽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트 형성이 굉장히 잘 된 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11일째인데, 지금 매트 형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요게가 내일쯤 되면은 이제 본답에다가 이양할 계획입니다. 혼자만 계절 바뀐 줄 모르던 마을 앞 느티나무도 촉촉히 내리는 봄비에 노란 우물 틔우기 시작했다. 봄비는 논과 들녘을 흠뻑 적신다. 모판 설치와 함께 목초액 준비도 1년 친환경 농사의 중요한 일거리 가운데 하나다. 마늘과 계피, 감초 등 각종 약재에 설탕과 막걸리, 소주를 부어 밀봉한다. 한 달 이상 발효시킨 뒤 추출한 목초액을 농약과 비료 대신 사용한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병에 안 걸리다시피 식물도 몸을 기력을 보호해 줌으로써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함으로써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자재입니다. 모내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농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친환경 농자재로 쓰이는 미강을 배급받는 날이다. 쌀겨가 주재료인 미강은 친환경 농업 과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잡초를 제거하는 햇빛 차단제로 쓰인다. 파릇하게 자란 호밀이 뿌리째 잘려 흙 속에 묻힌다. 묻힌 호밀은 땅속에서 분해돼 지력을 증진하는 퇴비가 된다. 호밀은 땅속 1m 이상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을 기름지게 한다. 비닐하우스 모짜리 안의 모가 모내기를 앞두고 날씨 적응 훈련에 들어갔다. 추위에 적응시키기 위해 낮에는 비닐을 걷었다가 밤에는 다시 씌워주기를 반복한다. 20여일쯤 지난 어린 모가 아직 쌀쌀한 봄바람에 노랗게 질렸다. 마을 뒷산이 푸릇푸릇해지고 마을 앞 느티나무의 실록이 눈부시다. 벼논에는 물대기와 썰애질이 한창이다. 논바닥을 반듯하게 다듬는 썰애질은 미리 터잡은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댔을 때 모가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업이다. 썰애질과 함께 모내기 준비는 모두 끝난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 할아버지 혼자 모판을 떠내고 있다. 이파가 지나면서 해가 뜨면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일찌감치 모내기를 끝내기 위해서다. 아침밥도 못 먹고 일 나간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할머니가 미숫가루를 타왔다. 논으로 옮긴 모판은 모가 쉽게 떨어지도록 바닥에 잔뿌리를 깎아낸 뒤 이양기에 차곡차곡 싣는다.
이양기의 기계손이 모를 서너 포기씩 정확하게 뜯어내 논바닥에 한 뜸 한 뜸 심는다.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논 가장자리에는 손으로 모를 심어야 놀리는 땅을 한 뼘이라도 줄일 수 있다. 농가리 하는데 모산자 들고 분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올해 성자 내가 없이 젊은 사람도 없고 진짜 노원들만 계시니까.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중단한 뒤로 논과 농수로에서는 그동안 사라졌던 고동과 다슬기, 미꾸라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내기를 한 뒤 10여일 후 한 차례, 20여일 후 또 한 차례, 논 300평에 미강 250kg 정도를 뿌려준다. 이렇게 뿌린 미강은 물에 녹으면서 친환경 퇴비가 되고 논바닥에 하얀 막을 형성하면서 햇볕을 차단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모가 커가는 동안에는 일정한 물 높이를 유지해 주어야 모가 골고루 자란다. 물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마을 입구에 농민들이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나타난 화물차에는 우렁이가 가득 실려 있다. 논 300평에 6kg 기준으로 우렁이를 배급받는다. 아저씨가 쳐야 되지. 그래도 못 친다니까 많아봤죠. 넌 도구로 가면서 이렇게 하놓고 못 치면 되는데 못 치기는 못 쳐야. 야, 너 차 기다려줄래? 우렁이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손으로 뿌려야 한다. 긴 여행에다 논에 뿌려진 충격으로 우렁이들이 모두 기절했다. 잠시 후 깨어난 우렁이가 논바닥에 풀을 뜯어먹는다. 오리 농장에서 태어난 지 10여일쯤 된 새끼 오리들이 적응 훈련에 한창이다. 논 적응 신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오리 농꾼들은 수송차에 실려 친환경 벼논에 투입된다.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오리들이 신기한 듯 벼논에서 물을 헤집으며 떼지어 다닌다. 이제 밟아 이제 잡초를 없애기도 하고 쪼아 먹고 없애기도 하고 흙탕물을 지어서 이제 그 잡초 발생을 지연시키면서 이제 그 잡초의 어떤 그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하나의 농법입니다. 초여름 햇살에 모가 제법 자랐다. 훌쩍 키가 큰 벼포기 사이를 오리가 쉴 새 없이 헤엄쳐 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다. 초여름 햇살에 호밀이 황금빛으로 익었다. 친환경 벼논에 겨울철 녹비작물로 심을 호밀 종자 씨바지 최종포다. 수확된 호밀은 가을 거지 후 빈 논에 뿌려져 겨울 동안 자란 뒤 모내기를 앞두고 잘린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 역할이 이 호밀의 운명이다. 하지가 지나면서 느티나무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벼포기도 줄기가 잔뜩 벌어져 제법 통통해졌다. 배고픈 오리들이 하루 종일 눈을 헤집고 다닌다. 하지만 먹이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허기진 오리는 고개만 들면 뜯어먹을 수 있는 볏잎으로 우선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로 했다. 우렁이도 열심히 논바닥을 기어다니지만 먹이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녀석도 지천에 늘려있는 벼잎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 이 우렁이 한 쌍은 먹이 찾기보다는 짝짓기에 더 관심이 많다. 벼 줄기와 논두렁에는 곳곳에 우렁이 알이다. 갑옷으로 중무장한 조그마한 새우가 논바닥에 흙탕물을 일으키며 헤엄쳐 다닌다. 긴 꼬리 투구새우다.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긴 꼬리 투구새우가 올해는 논바닥을 메울 만큼 늘어났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 꼬리 투구새우는 논에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햇빛을 차단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벼 색깔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다. 오리 그물망이 날카로운 이빨에 찢겨나갔다. 오리 집에는 털만 흩날릴 뿐 오리는 보이지 않는다. 논둑에는 오리 사체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까마귀와 족제비 등 천적에게 잡아먹힌 오리들이다. 한 집에 10마리씩 다 뺏겼어요. 조금 굵으니까, 오리가 굵으니까 몸으로 가잖아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기자라서 논둑에 있는 거 잡아먹고. 본격적인 장마철. 흐리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 벼는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무럭무럭 자라나 포기도 잔뜩 벌어지고 키도 훌쩍 컸다. 여름철 벼농사는 뽑아도 자라나는 피와의 전쟁이다. 벼가 굵어지면서 피도 덩달아 살이 쪘다. 제초제를 뿌릴 수 없는 데다 우렁이나 오리만으로는 잡초 제거에 한계가 있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찌는 여름날 허리를 숙이고 피를 하나하나 뽑는다. 한두 시간만 피를 뽑아도 녹초가 된다. 집이나 조금 소자 먹는데 구수한 옥수수 새참으로 피곤함을 잠시 달랜다. 몇 년째 피를 뽑다 보니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다 펴지질 않는다. 오리가 다 못 먹으니 사람 손으로 가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마지길세 뭐 그냥 놔두지. 뭐 피는 자꾸 올라오지 이러니까 사람 이제 가치로 오리도 이제 밟고 사람이 가서 이제 뽑아줘야 되니까 송이가 걔들 뭐 한 해 해가지고 괜찮은데 한 밑에가 돼놓으니까는 저녁 받으려고 요래 피야 요 피야도 다 안 피지요 여기가
이름 왜 붙여? 늦은 저녁 시간 반가운 이웃들이 찾아왔다. 날마다 논면이 동네 이웃 이야기에 힘든 농사일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수가 안 걸든가 우렁이 미기다가 밀가 너 맛있겠네. 야 보이 저 아저씨들 돌아시서 내가 올게는 분이 이렇게 많이 나고 좋아. 김치를 이래 척걸치가 이래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밑에 거는 지고 자 얼마나 맛있다. 자 시푸른 거 텔레비전 뉴스로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봉사활동하러 가가지고 그 세상에 뭔지. 담화를 지켜본 가족들은 일단 아이고 배가 이제 오늘은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오빠 우리는 갑니다. 드라마까지 끝나면 내일 농사일을 위해 이제 잠잘 시간이다. 피 뽑기는 여름 내내 계속된다. 장마도 끝나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 벼가 크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여름철 하루 해는 뜨겁고 길다. 벼 포기가 왕성히 자라 논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마을 앞 느티나무의 무성한 잎에도 뜨거운 여름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서쪽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온다. 마을 뒷숲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여름 소나기다. 굵은 빗방울이 더위에 지친 볏잎을 시원하게 씻어낸다. 소나기가 시작된 지 30분이 채 안 돼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금방 다시 햇살이 났다. 벼와 함께 피도 클 만큼 커 오리가 뜯어먹을 수 없게 되면서 오리는 할 일이 없어졌다.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좋아하며 달려온 오리들이 한 마리씩 잡혀 영문도 모른 채 포대에 담겨 버둥댄다. 비좁은 수송차로 옮겨진 오리들이 비명을 지른다. 오늘 나가면 섭섭하지. 한평 섭섭하는데, 그 고생하는 게 생각하면 또 뭐 서운한 게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또 섭섭하지. 이따가 없으면, 이것도 농사 짓는, 이제 사람은 그렇지만 가족 한 가지인데, 또 섭섭하지 뭐. 퇴역한 오리 농꾼들은 오리 농장으로 옮겨져 한 달 정도 사료를 실컷 먹고 살을 찌운 뒤 맛있는 건강 요리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오리 친구가 없어도 벼는 혼자서 무럭무럭 자란다. 논두렁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은 수시로 베어주어야 잡초가 논까지 번지지 못하고 논에 햇볕도 충분히 든다. 벼 잎이 비틀린 채 동그랗게 말렸다. 성충이 다 됐다. 말린 잎 속에는 흑명나방 애벌레가 잠을 자고 있다.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 친환경 농법에서는 뾰족한 방제 대책이 없다. 어디 갔나? 분월, 즉 가지치기와 키 크기를 마친 벼는 이제 이삭을 패올린다. 보통
8월 초순 이후면 이삭 패기가 시작된다. 굵은 씨방을 맺고 벽꽃을 피워내면 이삭 패기가 마무리된다. 초록도 지쳐가는 여름 막바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하나하나 점검한다. 금년에 유기재배는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치고 제초제도 안 치고 그래서 유기질 비료만 사용하는 거죠. 유기질만 사용하셨죠? 비료법이만 쳤습니다. 한창 벼가 햇볕을 받아야 할 시기에 또 비가 내린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틈틈이 비치는 햇살을 놓치지 않고 벼 알이 여물어가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10여일) 만에 벼 알이 눈에 띌 만큼 굵어졌다. 들판 색깔도 황금빛을 띠기 시작했다. 피 뽑기는 조금만 기울리 해도 논이 피밭이 되어버린다. 지금이라도 피 줄기를 따주어야 한다. 피가 벼 키를 훌쩍 넘어섰다. 하늘이 심상찮다. 회색빛 먹구름이 몰려오고 제비가 논 위를 낮게 날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뒤늦은 태풍이 찾아왔다. 밤새 내릴 것이라던 비는 다행히 경북 김천 부근에서 태풍이 소멸하면서 새벽녘에 그쳤다. 이튿날 아침, 날씨는 거짓말처럼 활짝했다. 마을 앞 하천의 물은 넘칠 듯 불었다. 농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벼 알이 제법 여문 시기에 뒤늦게 닥친 태풍으로 적지 않은 벼가 쓰러졌다. 어제 먼저 피를 다 맞추고 손 전부 다 해야 되죠. 그랬는데 또 밤에 또 태풍이 와가지고 또 나라고 타면서는 쓰러진 벼를 잠시 망연히 바라보다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벼 세우기에 나섰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난 후 며칠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벼 아래 황금빛이 짙어지고 있다. 메뚜기도 잔뜩 살이 올랐다. 며칠 막던 가을 하늘이 추석을 앞두고 또 비를 뿌리기 시작한다. 추석 차례상에 쓸 찐 쌀을 만들기 위해 벼베기에 나섰다. 이거 노란빛 갑니다.
말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해고 이제 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상들 이제 제사 지내는 거 하려고 비를 갑니다. 베어낸 벼를 손으로 훑어내 솥에 찐 뒤 말려서 도정하면 맛있는 찐쌀이 된다. 나락이 잘 됐지. 차나래 나락이 잘 됐어요. 원래는 나락 잘 됐어. 잘 되고 뭐 쌀도 묻지네. 그다음에도 들어가. 추석이 지나고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벼는 이제 완숙기에 접어들어 벼알이 터질 듯 굵었다. 동네 아이들이 온통 논을 점령하고 있는 메뚜기 잡기에 나섰다. 저기 뛴다! 저기 있다! 너무 빨? 다도! 저기 있다! 저 밑에! 이제 들판 전체가 황금빛이다. 한로를 지나면서 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채 가을바람에 춤을 춘다. 여름 내 잡초를 제거하느라 지친 우렁이는 물이 빠지고 논바닥이 마르면서 곳곳에 죽어있다. 일찍 지는 데는 조금 덜 익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수확이 적기라고 봐요. 안 그러면 저기 나락이 곱아지죠. 이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비를 맞는다 이러면 나락이 곱아집니다. 딱 꺾여버려요. 근데 지금 다행히 물비가 안 왔으니까 또 다행히 한데 비가 올 걸로 대비해가지고 뭐 그래도 추수가 한 열흘씩 걸리니까 좀 일찍 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들어서도 시도 때도 없이 흐리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다 며칠 그친 틈을 타 첫 벼베기가 시작됐다. 콤바인이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논 가장자리의 벼는 낫으로 베어내야 한다. 콤바인이 지나가면서 벼를 가지런히 베어내고 벼알을 탈곡한다. 벼알을 떨어낸 볏짚은 다시 논에 되돌려준다. 탈곡한 벼알은 양곡 수송차에 쏟아붓는다. 채 두 마지기도 수확을 마치기 전에 다시 비가 내린다. 벼가 젖어 벼베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가족들이 국수와 고구마 새참을 준비해왔다. 논 옆 마을 쉼터에 마련된 새참자리에서는 날씨에 대한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농사야 뭐 올해 젖단 났지. 젖단 났어. 천지재배는 비가 뭐 한 보름씩 막 비 와줬지만 봄이 뭐야 한 달 거지만 왔는데 한 달. 오다 안 오다 이런 거는 매달 한 보름씩 안 오니까 다 산다고.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며칠 맑은 날씨에 벼가 마르고 다시 벼베기가 시작됐다. 벼 수확 중에도 해가 구름 속을 들락날락, 흐린 날씨에 또 비가 올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다행히 구름이 걷히고 수확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수확된 벼는 양곡 수송차에 실려 숨에 처인 인근 농협으로 향한다. 울진에서 생산된 친환경 벼는 농협을 통해 모두 수매된다. 일반 벼와는 달리 수매 등급을 따로 매기지 않고 합격, 불합격만을 구분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00% 수매된다. 수매 대금 정산서를 받아든 농민의 얼굴 표정이 환하다. 많은 농가 지금 많지 않은데. 벼농사가 모두 끝난 들에서는 벼집단 묶기가 시작됐다. 빈 들녘에서 집단 지조기가 벼집을 모아 집단을 만든 뒤 하나하나 뱉어내는 사이 안악은 작업 공간을 확보해준다. 이렇게 묶은 벼집단은 인근 한우 사육 농가의 친환경 사료로 공급된다. 사료만 먹어온 소들에게 벼집은 최고의 성찬이자 건강식이다. 벼집단을 사료로 공급받은 축산농가에서는 담례로 벼집단 쇠똥거름을 농가에 대준다. 잘 익은 쇠똥을 퇴비 살포기에 실어 벼논에 뿌려주면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완전히 분해돼 논을 살찌우는 거름이 된다. 들판 가득 흙을 살찌울 쇠똥 퇴비가 골고루 뿌려졌다. 수매된 벼는 저온 창고에 저장했다가 소비자 주문에 따라 도정해 판매한다. 쌀 주문이 접수되면 벼는 미국 처리장으로 옮겨져 이물질 선별과 도정, 고압 공기 세척 등 10여 종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 최종 포장 단계까지 마치면 친환경 쌀인 울진 생토미가 탄생한다.
굴진 생토미가 화물차에 가득 실려 가정으로 배달된다.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친환경 농업 평가회 겸 마을 잔치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여들고 마을회관 앞 빈터에서는 잘 마른 소나무 장작불로 생토미쌀 밥을 짓는다. 우리가 오찬테만 밥이 잘 됐나. 그래서 조금 희슬한 거. 고추장에 쌀해가지고 원래 반들반들하다. 좀 작품 못실래요, 뜨신 거. 그냥 얘기 안 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그릇 가득 푸고 쇠고기국과 함께 차려내면 잔치 준비가 끝난다. 자경해야만 수배도 되고 또 농민의 소득도 많고 또 우리 좋은 쌀도 먹고 또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잘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잔칫날에는 막걸리 한 잔도 빠뜨릴 수 없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막걸리 은근히 취한데. 소설도 지나고 농한기를 맞아 매화 쌀엿 만들기가 시작됐다. 생토미로 고두밥을 지은 뒤 엿기름과 섞어 하룻밤을 발효시켜 감주를 만든다. 감주를 다시 장작불로 달여 갱엿으로 만들고 손으로 한없이 늘리면 하얀색으로 변한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면 달콤한 매화 쌀엿이 탄생한다. 새내기 하나 먹어라. 연 맛있다. 예, 고맙습니다. 쌀로 이렇게 쌀을 쪄가지고 생토미로 이렇게 엿을 달여가지고 형님이요, 참 맛있죠. 친환경 쌀엿 특유의 감칠맛으로 매화엿은 겨울철 짭짤한 소득원이다. 초겨울 가느다란 햇살 속에서 할머니가 유채씨 뿌리기에 나섰다. 바구니에 유채씨를 가득 담고 한 움큼씩 손으로 뿌린다. 땅에 뿌려진 유채씨가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이거 이제 월동추 씨로 이제 논에다 뿌리는데 이거 왜 뿌리냐 하면 이제 또 군에서 이걸 하라고 지시도 내려가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겨울에 놔두면 보기 싫기도 하고 또 기심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월동추로 심어가지고 이제 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호밀도 유채와 함께 눈을 기름지게 하는 녹비작물로 뿌려진다. 씨 뿌리기가 끝나면 배토기로 배수로를 파고 씨가 발아할 수 있도록 파낸 흙을 덮어준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마을 앞 느티나무는 앙상한 가지 사이에 까치집 한 채를 보듬은 채 겨울바람을 맞고 있다.
한 해 농사일이 마무리된 빈 들판은 철새 때 차지다. 청둥오리와 까치떼가 흙을 헤집으며 먹이를 찾는다. 겨울 내내 빈 들녘은 철새들이 한철을 보내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된다. 매서운 겨울 추위 사이로 한 해가 지나가고 포근한 날씨가 며칠 이어지더니 연초에 제법 많은 서설이 내렸다. 눈은 마을 뒷산과 빈 논을 하얗게 덮어 올해 풍년 농사를 약속하고 있다. 눈이 내린 후 다시 추위가 시작돼 논이 얼어붙자 개토 작업이 시작됐다. 야산에서 질 좋은 황토 흙을 캐내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싣고 논으로 나른다. 논에 쏟아부은 흙을 고르게 펴 깔면 친환경 벼 연작으로 수약해진 논에 보약이 따로 없다. (2007년도에는) 이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참 이 논 매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기후 조건이 모든 것이 잘 돼서 올해도 대풍이 됐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바람입니다. 지난 가을 파종한 호밀이 싹을 틔워 여린 몸으로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푸르름을 지키고 있다. 봄이 오면 자신의 푸르름을 희생해 흙과 별을 살찌울 호밀은 말없이 고향을 지켜가는 순박한 농민들의 고단한 삶의 여정을 닮아 있다.